캐나다 알버타의 밴프에 위치한 이 호텔의 이름은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호텔입니다. 1888년에 개장하여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번에 걸친 공사를 통해서 현재까지도 무사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뛰어난 자연 경관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주요 정상들이 이 호텔에서 묵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이 호텔에는 무서운 이야기들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캐나다의 밴프 스프링스 호텔에 전해지는 3가지 괴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호텔에서 묵었던 수많은 손님들 중 가장 비극적인 손님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결혼식을 올릴 수 없었던 어느 커플일 것입니다. 밴프 스프링스 호텔에서는 결혼식이 자주 열리기도 했는데요. 1920년대 이 호텔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려던 어느 예비 신랑 신부가 겪은 불행한 사고로부터 첫 번째 괴담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예비 부부는 자신들의 일생 일대 가장 중요한 결혼식을 당시 대단히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했던 이 호텔에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1920년대의 물가로도 무척이나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이 젊은 예비 부부는 호텔이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호텔의 크기도 매우 컸기 때문에 결혼식 전날부터 매끄러운 진행을 위한 여러 번의 리허설을 거쳤는데요. 특히 결혼식의 백미로 뽑을 수 있는 신부의 입장이 대단히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호텔의 중앙에 위치한 멋진 계단에서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걸어 내려오는 진행이었는데요. 리허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끝마쳤다고 합니다. 다음날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식이 열리고 모두가 고대하던 신부의 입장이 진행되었습니다. 리허설 때처럼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간과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날 리허설에서는 신부가 드레스를 입지 않고 일반적인 평상복을 입은 채 진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계단을 내려오기는 상당히 불편했던 듯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계단을 몇 개 내려오지도 않았을 때 불행한 사고가 벌어지게 되고 맙니다. 긴 드레스 자락이 그녀의 발 뒤꿈치와 계단 사이에 걸려서 균형을 잃은 신부가 그만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벌어진 사고였기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신부를 누구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혼식을 마치지도 못한 채로 목이 부러져 운명을 달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벌어지게 된 이 불행한 사고는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하객들에게도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결국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만 했던 날이 신랑과 신부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뒤부터 기묘한 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 이상한 것을 목격한 것은 호텔의 직원이었습니다. 손님의 가방을 위층으로 옮기기 위해 짐을 들고 계단으로 올라가려던 직원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베일을 뒤집어 쓰고 드레스를 입은 희미한 형체였습니다. 직원이 놀라서 얼어붙은 채로 서 있는 동안 그 형체는 직원의 옆을 지나 다른 곳으로 사라졌는데요. 자신이 본 것을 말했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목격담 이후로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특히 직원들만이 아닌 손님들도 이 형체를 목격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위층에 있는 거대한 연회장에서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는 유령을 보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령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회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춤을 췄다고 하는데요. 결혼식 날 벌어졌던 사고를 기억하던 당시의 직원들은 유령의 정체가 아마도 그날 숨진 예비 신부일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과 춤을 추기 위해 그녀의 혼이 호텔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신부의 유령을 봤다는 목격담이 종종 나오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밴프 스프링스 호텔은 그 거대한 크기만큼이나 수많은 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에는 손님들에게 제공되지 않는 방, 이제는 아예 폐쇄되어 버린 방이 존재합니다. 그 방은 바로 873호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 방은 호텔에서 제공을 금지한 것일까요? 정확히 연도를 알 수 없던 어느 날, 이 호텔에 한 일가족이 체크인을 하게 됩니다. 딸아이를 데리고 온 어느 부부였는데요. 여느 가족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분명 체크아웃이 예약되었는데도 이들이 체크아웃을 진행하지 않자 호텔 측에서는 직원을 873호실로 올려보냅니다. 문을 먼저 노크했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마스터키를 사용해 문을 열고 들어간 직원이 본 것은
바로 목을 매단 채 숨져 있는 남편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 보니 침대 위에는 아내와 딸 역시 숨진 채로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아내와 딸이 먼저 숨을 거뒀으며 남편이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뒤 목을 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이 밝혀집니다. 비록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기는 했지만 호텔 측에서는 최대한 조용히 사고를 수습했으며 노련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873호실에서 일어난 비극은 금방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던 것처럼 손님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후부터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묵었던 고객들로부터 불만사항들이 접수됩니다. 대개는 불만사항이라기보다 무섭다는 말이었는데요. 873호실에 묵었던 손님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것은 밤중에 들리는 알 수 없는 비명소리였습니다. 젊은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이 한밤중에 갑자기 어디에선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벌어졌던 사고를 모르는 손님들에게 호텔 측에서는 방을 옮겨주는 조치만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이 방에선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손님들이 자는 동안 누군가 베개를 잡아당기거나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침대에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침대 밑에 누군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며 기분이 나쁘다고 호텔에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어쨌든 호텔에서는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과 함께 환불을 해주거나 방을 옮겨주는 조치만을 취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호텔의 직원들도 이 방에 들어가기를 꺼렸습니다. 청소를 하는 동안 갑자기 거울에 알 수 없는 김이 서리거나 피가 묻은 손자국이 찍히는 등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이 손자국은 제대로 지워지지도 않았기에 거울을 통째로 갈아치워야만 했습니다. 직원들마저 이 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호텔 측에서는 결국 이 방을 폐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873호실은 이 호텔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문을 아예 없애고 그 자리에 벽을 세워버렸는데요. 아직도 자세히 보면 공사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괴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폐쇄된 873호실 앞에 찾아가 기념사진을 촬영한다고도 합니다. 보통 귀신들이 무서운 존재들인 반면 마지막으로 소개할 귀신은 친절한 귀신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샘 더 벨맨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유령입니다. 벨맨은 보통 우리나라에선 벨보이라고도 불려지는 직원들입니다. 샘 더 벨맨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유령이 되기 전 이 호텔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으며 이름대로 벨맨처럼 행동한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호텔에서 일했으며 스코틀랜드 출신의 샘 맥컬리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진 속 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수석 벨맨으로 호텔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고 상냥하고 따뜻하게 손님들을 응대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도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전해지는데요. 1975년 샘이 세상을 떠난 이후 직원과 손님들로부터 그를 목격했다는 목격담들이 자주 들려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손님들이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나이든 직원이 나타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른 직원들이 나타나기 전에 홀연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명한 사례가 하나 전해져 오는데요. 이 호텔에 묵게 된 나이가 지긋한 여성 2명이 객실 열쇠가 제대로 들지 않자 직원을 호출하게 됩니다. 프론트에서는 현재 직원들이 모두 업무를 보고 있어 대단히 죄송하지만 직원이 현장까지 도착하려면 약 15분 정도가 걸리게 된다고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론트의 설명과는 다르게 금방 직원이 도착합니다. 나이가 좀 들어 보였고 꽤 오래 근무한 듯한 이 남성은 금방 이 손님들의 방을 찾아가 문을 열어주었으며 고마워하는 손님들의 감사 인사를 받고는 대단히 친절하게 담례 인사를 하고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들의 방에 누군가 노크를 하는데요. 바로 프론트에서 연락을 받고 왔다는 직원이었습니다. 분명 문이 열리지 않아서 연락하지 않았냐는 직원의 말에 두 여성은 벌써 다른 직원이 와서 도와줬다고 대답했는데요. 두 사람을 도와줬다는 직원의 인상착의에 대해 묻자 이들은 그가 나이가 좀 있는 남성이었으며 스코틀랜드 억양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이 설명을 들은 직원이 크게 놀랐는데요. 바로 말로만 듣던 샘의 유령을 묘사한 모습과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샘의 유령은 생전에 주로 사용했었던 자신의 사무실에도 자주 나타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모습을 나타낼 때마다 사무실 근처에서 알 수 없는 차가운 냉기를 느끼기도 했다는 직원들의 여러 경험담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호텔. 물론 정말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이 괴담들은 대단히 유명해서 세계의 여러 호텔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등지에서도 빼놓지 않고 소개하는 이야기들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흥미로운 마케팅 요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밴프 스프링스 호텔에 얽힌 괴담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